예,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은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면 2차시는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잠깐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의 어원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다양한 견해라든가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의 개념, 미술의 개념, 미술이란 예술의 본질,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트,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대답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작품이고 예술적인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다산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예술적인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예,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너스죠. 예,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1차시에서도 한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그 모나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뭐죠? 보티첼리의 이런 비너스의 탄생 뭐 그런 거겠죠. 예.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겠죠? 대부분. 피카소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이 시녀들이라는 이 이제 공주예요. 공주인데 이런 그 옛날에 그 왕국에서는 이제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런 결혼하는 뭐 그런 과정인데 공주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백남준 씨의 이런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했죠.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어원을 보면 우리가 예술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런 미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거는 미적 기술. 그래서 멋진 솜씨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라틴어에서는 이 그리스어로 테크닉, 이 기술, 뭐 이런 말을 많이 직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의 솜씨와 기술, 또 아름다움에 대한 재간, 손재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술, 뭐 기술, 뭐 이런 말들을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방법, 테크닉, 기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면요. 이런 미학자, 미술가, 미술사가 각각 다른 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트, 뭐 시각 예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형 예술도 있겠죠. 뭐 우리가 시각 예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조형 예술은 이런 뭐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예술도 있을 거고요. 또 공간 예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 예술, 조형 예술, 공간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이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면의 대상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 미술일까? 그 존 호스피스라는 사람은 이 그 예술의 이해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미술 작품이 있을 거고, 또 미술적 과정에 의해서 이런 생산물로서에도 미술 작품이 있을 거고, 또 전시 공간 이론에서도 이런 미술 작품이 있을 거고, 또 열린 공간으로 해서도 미술 작품이 있다 하고, 이렇게 미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진다 하고 존 호스피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미술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패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겠죠. 이게 이제 미술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미술적 과정에 의한 이런 생산물소의 그 미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만들어내거나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전시 공간에서의 미술 작품 뭐 이런 그 공간 안에서 뭐 이런 이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욕실이죠. 이거를 이렇게 따가져서 이것들이 뭐 세미섬눈물 해가지고 뒷상이 이제 이 변기를 놓고서 해서 굉장한 이슈가 됐죠. 근데 굉장히 당당했죠. 뭐라 그랬냐면 뒷상은 그래 이거 맞아 변기 맞아. 하지만 이런 기성품들을 놓고 그 내가 이런 전시 공간에 놓으면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 왜 꼭 만들어야지만 되느냐. 창의적이고 응용력도 다 작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저건 나도 갖다 놓겠다. 모았다. 하지만 뒷장은 이런 창의력과 이런 발상들이 최초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또 미술 작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새로운 것만 하는 것이 미술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 가지고 조금 더 변형해서 딱 사인하고 이것도 작품이다. 그럼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에 이렇게 이해한 것들도 작품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의 미술 작품은 굳이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걸려 있고 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밖에 나와서도 작품을 만들고 조형적인 것들도 이것들도 뭐라 그랬어요? 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술의 개념, 예술은 뭘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학문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 같은 이런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예술활동, 창작과 감상, 그리고 그런 예술작품의 총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이런 공연 예술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술작품을 다루는 학문은 인문학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술을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이런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사상들을 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은 주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술은 미적 형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술의 중심 개념은 아름다움으로서 또 만약 미가 그 아름다움이 결핍되거나 상실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음, 그 예술의 작품에는 이런 미적인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떤 그 거든 이것들이 상실이 되면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런 아름다움만으로도 예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형상,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표현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관을 크게 나누면요. 아이디얼리즘, 로맨티시즘, 뭐 리얼리즘 그렇게도 보고요. 이 아이디얼리즘을 대표하는 그 사람은 헤겔의 이 예술가의 그런 주관적인 공상이라는 데 있고요. 또 로맨티시즘과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자연의 모방, 또 혹은 재현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아이디얼리즘이 있냐, 로맨티즘이냐, 아니면 리얼리즘이냐,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예술을 뭐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술학이에요. 예술에 관한 학문으로 예술 철학과 구별해서 예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의미를 쓰입니다. 예술사회학은 예술의 그런 사회학적 연구로서 19세기 중엽에 일어났던 이런 실증주의와 함께 발달을 했습니다. 또 예술의 표현 도구는 뭐 음악에서는 이제 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무용에서는 이런 신체 움직임, 뭐 리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은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형 예술은 회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회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회화의 그런 선, 색채, 그리고 이런 평면상에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회화에는 그것을 그린 작가, 또 자신의 그런 개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조소입니다. 조소는 조각과 소조가 있겠죠. 그리고 건축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은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되는 이런 방식이나 감상 방식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예술, 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런 예술이 있겠고요. 음향은 이제 음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예술은 문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조형 예술, 공간 예술, 그래서 공간에 표현되는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시간 공간 예술을 또 무용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종합예술 두 가지 분야에 이렇게 합쳐서 예술의 건축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오페라, 게임 이런 것들이 건축의 종합예술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런 미술의 개념에 대한 건데요. 미술은 이런 시각적인 방법, 또 이런 조형적인 방법,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이라는 용어는 미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것, 또 목표로 하는 여러 재주, 이런 기회,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술은 주로 사용하는 이런 도구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장르를 나누죠. 또 판화를 포함한 이런 회화라든가 조각이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이런 미술의 장르, 또 현대는 이런 영역이 한층 넓어져서요. 물리적인 재료를 어떤 특정 장소에 설치해서 미술가의 뜻을 전하고자 해서 설치예술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설치예술 들어보셨나요? 곳곳에 많이 있죠. 예. 또 백남준 씨가 이 다양한 작가들의 새로운 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선보이는 이 미디어, 이런 비디오 아트가 최초죠. 또 아까 제가 그 변기 보여줬죠. 그것처럼 이 마르셀 듀상 이후에 등장한 이런 개념 잡채가
결과물이 되는 이런 개념 미술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풍경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장소 특정적 대지 미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런 그 미술의 영역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매체와 소재가 발견됨에 따라서 미술의 영역은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그 요즘은 이제 뭐 그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 인공지능을 뭐 하는 뭐 예술, 미술 뭐 이런 작품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거, 미술이란 무엇이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기초 지식인,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 되어졌죠. 그래서 미술의 기초 지식이라는 거는 미술 작품의 성립, 그 다음에 표현과 환경, 표현과 사람, 표현과 영역, 표현의 태도, 양식 이런 것들을 걸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의 용어에 대해서예요. 이런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이런 미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용어 자체는 그때그때마다 달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당시대에는 이 미술을 공예라고 불렀고요. 요즘도 이 공예 미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이 서화라는 말을 오늘의 미술이라고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미술이라는 말이 들어오기까지는 서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미술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것들이 많았어요. 다 붓글씨로 썼죠. 붓글씨로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로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서화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서예와 그림 외에 이런 미술, 즉 공예나 건축, 조각 같은 것, 그래서 지금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미술이 아니고 단순한 이런 공예품, 건축물, 조각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댑니다.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 전후로 해서 서양의 그런 미학 사상이 들어왔고요. 이 미술의 영토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를 보더라도 우리 그 지금 이제 케이스 표준 한국 그 표준 이 색채도 사실은 이 서양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한 거죠. 그래서 1800년대에도 서양 사람이 생각해낸 그 미술을 둘러보면 순수 미술, 응용 미술, 그리고 그림 조각은 순수 미술, 그리고 그 공예나 건축은 응용 미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디자인과들도 미술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슨 미술과, 산업미술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요즘은 이제 미술과 디자인이 이제 분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이 보통 그게 크게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술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흔히 예술의 본질은 이제 표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표현에 있다고 하죠. 예술의 본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거.
그것을 우리는 예술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모두 각자를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도 있고 또 이런 본능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춤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미술. 그래서 표현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춤추고 연극하고 영화, 음악으로 또는 미술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을 크게 시간 예술, 공간 예술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서서히 그 경계가 무너졌죠. 그래서 요즘은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IT나 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이제 발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춤이나 연극, 영화, 그리고 음악과 같은 그런 공연 예술을 시간 예술로, 또 시각 예술, 공간 예술, 뭐 그렇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든 표현만 하면 예술이 되는 걸까요?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표현만 한다고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잭슨 블록의 작품인데요. 페인트가 뿌려진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술인가 하고 논의를 많이 하죠. 이것도 이 작가를 이해를 하고 이 작가가 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작품을 했을까를 이해를 하면 참 많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이 작품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표현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 해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예술의 본질일까요? 앤디 홀처럼 이런 슈퍼에 판매되는 치킨 스프 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사인만 하면 작품이 될까요? 그 얘기입니다. 사인만 해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술이 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미술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예술가의 그런 사유,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 그리고 비판 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면 이거는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본질 여기에는 무엇이나 미술은 될 수 있지만 작품은 아무렇게나 한다고 작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물감이 뿌려진 이런 캔버스, 그 자체에 이런 예술적인 가치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상에 작가적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작품도 맥락 없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예술성은 맥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예술의 본질이라든가 뭐 아니면 예술의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여러 가지 형식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미술이라는 게 뭐고
또 이 미술에서는 어떻게 또 이것들을 작품들을 할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미술의 이해를 좀 더 접근하기 좋게 하는 이런 수업을 지금 2차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3차시 수업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냐면 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나에 대한 거, 나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사 이 2차시 수업은 마치고요. 3차시 수업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